네, 안녕하세요. 사주예보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일주별 운세 그 일곱 번째 일간인 경일간에 태어난 분들의 올해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일주는 만세력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경은 오행 중 금속의 기운이라 경금이라 불리며 기본적으로 날씨와 농사를 위해 발달한 명리 이론상 과육이 차오르는 열매를 뜻합니다. 올해 을사년은 초록이 푸른 초여름을 의미하는데요. 초여름은 꽃받침 안쪽에 꽃가루가 수정이 되어 이제 열매가 맺히는 시기로 경금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장생지라고 하는데요. 마치 뱃속의 태아가 10달을 기다려 마침내 이 세상에 태어난 상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자신의 자아 그리고 본능이 목적한 방향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매우 약한 시기지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새 생명을 예뻐하고 아끼니 타인의 사랑과 인정, 보호를 받는 때입니다. 옛말에 아이 때는 삼신할머니가 도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운에는 위태위태한 시기이지만 현실 삶에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내가 살아남게 되는 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운이 아주 강한 시기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운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갓 태어났기 때문에 향후 3년 이후에 절정에 다다르기 위해 몸을 키우고 성장하는 시기이지요. 이 시기는 나를 보호하는 것과 위협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직장 내나 직장 내나 아니면 일터에서 아주 강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행이라 불리는 목화, 토금수 5가지 기운이 올해 나에게 어떤 수준의 힘으로 작용하는지 경금일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는 5가지 에너지가 있는데요. 오행이라고 불리며 나, 즉 본능, 자, 생존력을 의미하는 비견운부터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운의 강도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금일간도 6개 일주로 나뉘는데요. 일주별, 출생월별 운세는 별도의 컨텐츠로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일주별 신년 운세는 월별 운세도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맨 먼저 나, 친구, 동료, 형제를 의미하는 비견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말은 생존 본능 그리고 자아를 뜻합니다. 장생지로 갓 태어난 아이의 운인데요. 친구, 동료, 형제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사에서는 우선 본인의 본인에 더 집중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지간하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죠. 늑대 인간의 얘기가 있죠. 포식자들도 이런 육식동물들도 아이를 보면 본능적인 보호 본능을 느끼니 약해도 생존하기 좋은 시기란 뜻입니다. 핀꽃의 중앙은 가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제 그 가을에 완숙되기 전에 열매가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완숙을 위해서 성장하는 시기죠. 당장은 큰 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아이의 느낌이잖아요. 서툴고 낯선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이. 하지만 주변의 애정과 격려가 따를 수 있는 운입니다. 네, 다음은 감성, 그리고 표현력, 타인과의 교감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활동력으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처가를 뜻하는 식상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 중 수의 기운에 해당하고요. 절지와 태지에 해당하여 아주 낮은 위치입니다. 사람의 일생과 같죠. 이렇게 성장해서 병들고 죽고 묘에 들어가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 해서 절이거든요. 끊어질 절. 이건 어떤 다른 몸에 잉태된다 해서 태라고 합니다. 이 절태운은 가장 바닥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낮습니다. 우선 나의 마음을 그래서 드러내기 어렵고 타인과의 소통이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해도 겨우 쳐다볼 정도의 그런 운이겠네요. 이게 식상은 감각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 2년 전부터 확실히 건강이 나빠지는 추세입니다. 아까 그래프를 보셨듯이 올해와 내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다음은 재물과 결과, 우리의 목표도 되겠습니다. 남자는 이성운으로 작용하는 재성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 중에 나무 목의 기운에 해당하고요. 목욕지와 병지에 위치합니다. 최근 3년 최고조에서는 하락하는 추세로 변합니다. 최근 3년이 이쯤 위치였었거든요. 관대 권록재앙 최고 수준에서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로 변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는 을사년에 을이 나무기 때문에 재물운이 직접 들어왔어요. 다행히 재물이 들어와서 좋은 편입니다. 근데 아주 바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운입니다. 한 곳에서만 어떤 재산 증식의 소스가 있는 게 아니고 막 배달 다니듯이 여러 군데 다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분명한 것은 실적 추세는 지난 2년보다 감소세가 될 겁니다. 네, 편제가 꾸미고 화려한 걸 의미하는 목욕지에 있다 보니까 흥미를 가질 만한 투자 대상은 있으나 수익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남자에게는 이성운이 되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여성과의 교제운이 있겠습니다. 분명 이성 교제운이 있는데요.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면이 강조되는 그런 이성 교제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녀 공통 직장, 그리고 남자에게는 자식, 여자에게는 남편을 의미하고요. 어려움, 동시에 명예가 될 수 있는 관성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의 기운에 해당하며 12년 중 가장 절정의 시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만족할 만한 기업체에 입사할 수 있는 운입니다. 네임밸류가 있는 곳에 입사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진급과 같이 명예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로 편관의 운이 제왕지이기 때문에 주로 강한 직종이나 군, 경, 법 아니면 피를 보는 의료업 이런 데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낮은 식상운의 에너지를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의 생체 리듬 자체도 하락세인데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오니까 그게 동시 같이 작용을 하면 건강에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지원, 인정, 시험, 계약 공부를 의미하는 인성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 중 토의 기운에 해당하고 힘든 관의 기운이 강했습니다. 아까 봤지만요. 화의 기운이. 반면 도와주는 토의 기운도 올해 내년이 12년 중 최고의 시기가 됩니다. 배움에 관계되는 운이다 보니 학업 특수 자격, 기술 획득의 운이 최고 수준입니다. 승진이나 취직의 운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받는 부분이니까요.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부모나 형제, 자식, 그 누군가의 지원을 받는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인의 도움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같은 계약이 이루어지기만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재물운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또한 을목 천간이 정제운이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더라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는 한 해입니다. 예상 못했던 곳에서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날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상이 2025년 을사년 경금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행 5가지 에너지의 위치들을 봤습니다. 일주별 출생 월별 상세 내용은 주요 월별 운세 포함해서 별도의 내용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